전 세계 AI 투자의 72%를 미국이 가져가는 동안 한국은 겨우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미국의 73분의 1 수준이죠. 회사에서 고객센터 자동화 하나 붙이려고 해도 한 달 뒤 남는 건 API 사용료 명세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쓰는 AI 서비스, 우리가 의존하는 플랫폼이 전부 외국산으로 채워지고 있고 그 대가로 막대한 사용료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이 격차가 5년, 10년 후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그리고 한국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2020년만 해도 AI는 연구실 이야기였습니다. 2022년 챗GPT가 공개되면서 전 세계가 AI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2023년부터 오픈 AI 같은 회사들이 100억 달 단위 투자를 받으면서 미국 쏠림 현상이 본격화됐죠. 2024년에는 생성형 AI 투자의 대부분이 미국에 집중됐고 2025년 오픈 AI는 400억 달러를 한 번에 투자받으면서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이 한 번의 투자가 한국 전체를 압도합니다. 게임이 다르다는 느낌이죠. 이제 2030년을 상상해 봅시다. 지금 구조가 5년 더 이어지면 한국 AI 시장은 소비만 하는 시장이 됩니다. 모델도 플랫폼도 인프라도 외국산을 쓰면서 매년 수조 원을 사용료로 내는 구조가 고착되는 겁니다. 이제 전 세계 벤처 투자의 절반 이상이 AI로 갑니다. 2025년 들어서만 봐도 글로벌 투자자들이 AI에 몰아붙는 돈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거든요. 그런데 이 돈이 어디로 가느냐를 보면 상황이 확 달라집니다. 미국이 전체의 72%를 가져갔고 한국은 겨우 1% 수준이죠. 더 놀라운 건 오픈 AI 한 번 투자받은 금액이 400억 달러인데 이게 한국 AI 스타트업이 1년 동안 바투자 전체의 25배가 넘는다는 겁니다. 이 격차가 5년에서 10년 이어지면 세 가지 문제가 동시에 터집니다. 첫 번째 문제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AI를 쓸수록 외국 AI가 더 똑똑해진다는 겁니다. 서울의 한 스타트업이 고객 상담 AI를 만든다고 가정해 봅시다. 처음엔 오픈 AI API를 써서 프로토타입을 만듭니다. 3개월 뒤 고객이 늘어나면서 API 사용료가 월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뜁니다. 우리만의 모델을 만들자고 결정하지만 문제가 생깁니다. 학습 데이터가 없는 거죠. 지난 3개월간 쌓인 대화 로그는 전부 오픈AI 서버에 있고 그 데이터로 학습된 건 오픈AI 모델이거든요. 결국 두 가지 선택지만 남습니다. 계속 API 쓰면서 매달 돈 내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데이터를 모으거나 대부분은 첫 번째를 선택합니다. 이미 고객이 붙어 있으니까요.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 스타트업 100개가 AI 서비스를 만들면 그중 90개가 미국 모델 위에서 돌아갑니다. 우리 고객의 질문, 우리 시장의 특성, 우리 언어의 뉘앙스가 전부 미국 서버로 들어가서 미국 AI를 더 똑똑하게 만드는 데 쓰이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AI를 쓸수록 우리는 약해지고 그쪽은 강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돈이 계속 나간다는 겁니다. 한 중견기업 CEO가 디지털 전환을 결정합니다. 영업팀의 AI 영업 보조, 고객센터에 AI 챗봇, 인사팀에 AI 채용 스크리닝을 도입하죠. 1년 뒤 결산을 보니깐 이런 항목들이 보입니다. 오픈 AI API 사용료 연 2억 4천만 원, AWS 클라우드 호스팅 연 8억 원, 세일포스 AI 기능 구독 연 3억 원, 어도비 AI 툴 라이선스 연 1억 5천만 원, 합계 14억 9천만 원이 디지털 인프라 사용료로 해외로 나갑니다. 문제는 이게 투자가 아니라 비용이라는 겁니다. 공장 하나 지으면 10년, 20년 쓸 수 있지만 AI 구독료는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 내야 합니다. 이게 한국 기업 1만 개, 10만 개로 퍼지면 어떻게 될까요? 매년 수조 원이 디지털 임대료로 해외로 빠져나가는 구조가 고착됩니다. 병원 콜센터에 HI 붙이면 매달 청구서가 날아오고 은행 상담에 애상담에 AI 넣어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 튜터링 AI 쓰면 또 청구서가 옵니다. AI를 붙일수록 사용료가 비용 구조 자체가 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벌어도 계속 새는 구조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인재가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카이스트에서 AI를 전공한 김 박사가 있습니다. 졸업 후 한국 스타트업에 취직했는데 시리즈 A 투자를 받았지만 시리즈 B가 안 나옵니다. 회사는 자금이 떨어지고 연구 인프라도 부족합니다. 그때 링크드인으로 메시지가 옵니다.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에서 3배 연봉과 주식, GPU 무제한을 제안합니다. 김 박사는 고민 끝에 미국행을 택합니다. 이게 개인적으로는 합리적 선택이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교육 투자가 해외로 유출되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김 박사가 미국에서 쌓은 경험과 네트워크가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미국은 이런 식으로 전 세계 인재를 빨아들입니다. 인도, 중국, 유럽, 한국에서 교육받은 AI 인재들이 성과를 낼 시점이 되면 실리콘밸리로 모입니다. 투자와 인프라가 몰린 곳으로 인재도 모이는 거죠. 이유는 단순합니다. 미국은 AI에 돈을 넣고 그 돈을 다시 회수해서 또 넣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AI 생태계는 3층 구조로 돌아갑니다. 1층은 벤처 캐피터입니다. 세쿼이아, A16Z 같은 VC들이 유망 AI 스타트업에 초기 투자를 합니다. 시드 단계에서 $500만 정도 넣죠. 2층은 빅테크 전략 투자입니다. 스타트업이 성장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구글이 엔스로픽에 하듯이 빅테크가 전략적 투자라는 이름으로 수십억 달러를 넣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현금과 클라우드 크레딧, GPU 접근권 패키지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100억 달러 투자할 때 실제로는 현금 30억에 애저 크레딧 70억 형태로 들어갑니다. 오픈 AI 입장에선 GPU를 공짜로 쓸 수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선 오픈 AI를 애저 생태계에 묶을 수 있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돈을 주면서 동시에 고객도 확보하는 거라는 겁니다. 3층은 엑시트와 재투자입니다. 스타트업이 성장해서 상장하거나 인수합병되면 초기 투자자들이 수십 배, 수백 배 수익을 냅니다. 이 돈이 다시 새로운 AI 펀드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세쿼이아가 오픈 AI 초기 투자로 100억 달러 수익을 내면 그 돈의 상당 부분을 세쿼이아 AI 펀드 둘로 만들어서 다음 오픈 AI를 찾아 투자합니다. 이 구조의 무서운 점은 외부 돈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미 들어와 있는 돈이 계속 순환하면서 성공한 기업의 수익이 다음 세대 스타트업의 씨앗이 되는 거죠. 여기에 미국 국방부 예산과 클라우드 크레딧이 더해지면서 엑시트에서 나온 자본, 국방 예산, 클라우드 크레딧이 하나의 순환 펀드처럼 돌아갑니다. 한국은 이 구조 자체가 없습니다. AI 스타트업이 성공해서 상장하거나 대형 엑시트하는 사례가 거의 없으니 돈에서 성공, 다시 돈으로 이어지는 순환이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한국의 문제는 AI를 못한다가 아니라 크게 커서 나갈 출구가 없다는 겁니다. 한국은 초기 투자 단계까지는 딜이 꽤 나오는데 시리즈 C 이후 대형 라운드가 극도로 적고 유니콘이나 상장, 글로벌 인수합병으로 이어지는 성공 사례가 매우 부족하거든요. 작게는 시작하는데 크게 커서 나갈 길이 없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한국 스타트업은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판이 다른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이 시리즈 C 이후 대형 투자가 안 나오는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상장 문턱이 높습니다. 코스닥 상장 요건을 보면 매출과 영업이익 기준이 까다로워서 AI 스타트업처럼 일단 키우고 나중에 수익화하는 모델은 상장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미국은 나스닥 상장이 훨씬 유연합니다. 적자여도 시가총액만 크면 상장할 수 있죠. 오픈 AI도 엔스로픽도 업계에선 장기적으로 상장 가능성까지 거론됩니다. 둘째, 인수합병 시장이 작습니다. 한국 대기업들은 AI 스타트업을 인수하기보다 투자하는 걸 선호합니다. 지분 10%에서 20% 사고 끝나는 거죠. 미국은 다릅니다. 구글이 딥마인드를 5억 달러에 인수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130억 달러 투자한 건 거의 인수 수준입니다. 셋째, 해외 VC들이 한국을 매력적인 시장으로 안 봅니다. 투자해도 나중에 상장이나 인수합병으로 빠져나갈 길이 불확실하니까요. 그러니 같은 돈이면 미국이나 싱가포르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불안정한 규제와 데이터 규제, 예측 불가능한 정책이 대규모 자금 유입을 막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그럼 GPU는 어떨까요? 현재 전 세계 AI 인프라는 대부분 엔비디아 GPU에 의존하고 있는데 미국과 중동, 빅테크 클라우드가 물량을 선점하면서 후발 국가와 스타트업은 GPU 가격과 대기 시간에서 큰 핸디캡을 안고 시작합니다. 한국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엔비디아와 협력해 2025년까지 블랙홀 GPU를 포함해 총 30만 개 이상을 확보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큰 성과입니다. GPU 30만 개를 확보했다는 발표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도 AI 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좀 다릅니다. 30만 개 중 배분 구조를 보면 대기업과 클라우드 쪽이 대부분을 가져가고 국가 AI 컴퓨팅 센터에 일부가 배정되며 스타트업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물량은 제한적입니다. 한 AI 스타트업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국가 AI 센터에 GPU 사용 신청을 냈습니다. 대기 인원이 47팀이더라고요. 한 팀당 평균 2주씩 쓴다고 가정하면 제 차례가 오려면 1년 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럼 그동안 개발을 멈춰야 하나요? 결국 AWS에서 비싼 돈 주고 빌렸습니다. 문제는 소유가 아니라 접근입니다. GPU 30만 개가 있어도 스타트업이 내일 당장 3개월 동안 연속으로 쓸 수 없다면 결국 클라우드 리셀러한테 돈 내고 빌리는 구조는 안 바뀝니다. 미국 스타트업들은 어떻게 할까요? 초기에 A16G나 세코이아한테 투자받을 때 AWS 크레딧 $500만 패키지로 딸려옵니다. GPU가 필요하면 바로 쓸 수 있죠. 대기 시간 없이, 예약 없이 그냥 코드 돌리면 됩니다. 한국 스타트업은 30만 개 있다는 뉴스는 보지만 실제로는 대기 순번 47번을 받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게다가 30만 GPU를 몇 년 동안 돌리려면 초기 구매비 못지않게 전력과 냉각, 운영 인력 비용이 크게 듭니다. GPU 세대 교체가 3년에서 4년마다 돌아가는 상황에서 지금 블랙홀 세대의 GPU를 30만 개 도입하더라도 5년에서 6년 뒤에는 다시 대규모 업그레이드 비용이 발생합니다. 한 번 돈 쓰면 끝나는 게 아니라 매번 수조 원 단위의 리프레시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구독형 인프라에 가까운 겁니다. 그럼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특화입니다. 이미 몇몇 나라들이 참고할 만한 사례를 만들어 놨거든요. 이스라엘 전략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인구 900만 명밖에 안 되는 나라입니다. 내수 시장도 작고 자본도 미국보다 적죠. 그럼 어떻게 AI 강국이 됐을까요? 핵심은 작지만 절대 필요한 기술에 집중한 겁니다. 국방 AI, 사이버 보안, 드론 자율비행, 센서 퓨전 같은 건 글로벌 빅테크도 자체 개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스타트업을 인수합병하는 거죠. 2024년만 해도 구글이 이스라엘 사이버 보안 AI 스타트업 위즈를 $230억 인수 시도했고, 인텔이 이스라엘 자율주행 칩 기업 모바일아이 지분 추가 매입했으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스라엘 군사 AI 기업과 협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선 대박입니다. 글로벌 빅테크가 인수하면서 막대한 자본이 들어오고 그 돈이 다시 다음 세대 스타트업 투자로 순환되거든요. 한국도 비슷한 전략이 가능합니다. 반도체 설계와 제조 노하우를 AI 칩에 특화하거나 제조와 로봇 현장 경험을 물리 AI에 특화하거나 게임과 엔터 강점을 생성형 AI 콘텐츠에 특화할 수 있습니다. 전 분야에서 미국과 경쟁할 필요는 없습니다. 몇 개 분야에서 글로벌 빅테크가 우리 없이는 못 만드는 기술을 확보하면 이스라엘처럼 인수합병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국가 주도로 미스트랄 AI 같은 파운데이션 모델 기업을 키우고 EU 차원의 규제와 데이터, 슈퍼컴 인프라를 연계해 유럽형 AI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물리 AI, 즉 로봇과 제조, 모빌리티를 차세대 주력으로 삼고 반도체와 제조, 국방, 로봇에 집중 투자하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실제로 AI 반도체의 경우
리벨리온이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시리즈 C를 유치해 글로벌 AI 칩 시장에서 의미 있는 플레이어로 평가받고 있고, 정부도 AI 반도체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1조 2천억 원 이상을 투입하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과거 반도체 산업을 보면 한국과 대만은 설계와 제조에서 주도권을 잡아서 장기적으로 이익을 가져갔지만, 스마트폰 OS와 앱스토어 플랫폼을 장악한 미국 애플과 구글은 생태계 수익과 데이터를 가져갔습니다. AI에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지금이 전환점입니다. 한국이 지금 당장 바꿔야 할 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엑시트 시장을 설계해야 합니다. 시리즈 C 이후 매칭 펀드를 만들어서 해외 VC가 들어올 때 정부도 같이 투자하는 구조를 만들고, 상장이나 인수 합병 경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둘째, 컴퓨터 접근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GPU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타트업이 장기 예약 가능하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특화전으로 가야 합니다. 로봇과 국방, AI 반도체처럼 한국이 이미 강한 분야에 집중해서 이스라엘처럼 글로벌 빅테크가 인수하고 싶어하는 기술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투자 규모 1%가 5년 후에는 기술 종속과 사용료 유출, 인재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AI는 기술 경쟁이 아니라 구조 경쟁이고, 구조는 늦게 바꾸면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